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그동안은 중소형 개별주 그리고 내수주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었지만 오늘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조선, 철강, 화학, 건설 이러한 업종들이 그 기관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크게 급등을 했고,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약 1.5% 급락을 했죠. 그리고 중소형 개별주의 경우에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는 그런 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세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급등세가 오늘 장중에 109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이 흐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원엔 환율의 경우에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주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주가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는 그런 것이 호재로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이 연출이 되었죠. 자, 그동안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1960포인트 전후까지는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장이 좀 박스권에 갇혀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이와 같은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어제까지 동향인데 오늘의 경우에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6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600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5% 정도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 현물 매도가 오늘 나타났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매도 규모가 많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도 선물 매도를 3만 계약 넘게 누적을 시키다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청산하고 있죠. 오늘도 5천 계약 넘게 청산을 했었는데, 반면에 그 옵션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 콜 매수, 풋 매도로 상방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오늘은 콜 매수분을 약간 청산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현물 매수와 그 다음에 현물 매수를 하는 반면에 옵션의 경우에는 콜 매수와 풋 매수, 양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하방 쪽으로 조금 이렇게 그 해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는 큰 차이가 없죠. 한 2, 3주 전에 비해서는 그 상당히 그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지금 반복하면서 지금 그 관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약 1조 정도 그러니까 10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지난 월물 그 옵션 만기 이후에 약 1조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약 47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코스닥은 최근에 조금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네요. 반면에 옵션의 경우에는 콜 226억 매수에 풋 150억 매도. 오늘은 약간 그 하방 쪽으로 좀 해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콜을 좀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그 단기 포지션 방향, 옵션의 포지션 방향은 좀 상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경우 상당히 그 규모가 지금 매도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선물의 경우 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그림은 여전히 하방이 돼 단기 포지션은 좀 상방 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그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옵션 동향을 봐서는. 그러나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은 여전히 하방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늘 한 1600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거의 1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한 셈이죠. 10월 10일 이후. 그리고 옵션은 콜 매수, 풋 매수, 양 매수.
스트랭글 양매수 전략을 쓰다가 오늘 그 푸 매수 쪽으로, 콜 매수 쪽으로 조금 비중을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 외국 기관들의 경우에는 현물과 옵션은 방향이 좀 상방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게 상방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경우, 외국인은 옵션은 상방이지만 기관의 경우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쪽 방향으로 조금 변동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오늘 상방 쪽으로 조금 비중을 높임으로써 상방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좀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옵션의 경우에는 콜 291억 매도에 풋 81억 매수, 어제까지 동향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방향이 좀 아랫방이 되어 있다. 제가 포지션 동향을 뒤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기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주식을 좀 매수해 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파는 그런 구조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지수가 크게 빠질 때 좀 이렇게 방어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같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본다면은 큰 그림은 외국인은 좀 하방 쪽으로, 그리고 단기 흐름은 좀 상방 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선물 만기 이후 9월 컷오프 위칭대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을 약 3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3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현물과 선물 그리고 옵션을 다 합해서 볼 때 하방 쪽으로 약 6조 6천억 정도를 어제까지 하방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오늘 선물을 5천 계약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청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9월 컷오프 리칭 대 이후 외국인들의 방향은 상당히 하방 쪽으로 강하게 지금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선물 누적이 어제까지 2만 7천 계약이 있는데 오늘 5천 계약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약 2만 2천 계약 정도 아직까지도 포지션이 이렇게 매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이 상방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바꾸려면은 적어도 하루에 선물을 1만 계약 넘게 청산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2만 2천 계약이니까 한 1만 한 2, 3천 계약은 청산한다면은 이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동향을 보니까 선물을 빼고 옵션만 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옵션만 볼 경우에는 여기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가든 아랫방향으로 올라가든 만약에 급격하게 변한다면은 다 수익이 나는 구조죠. 현재까지는 이게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편이죠. 여기서 보면 위쪽으로 갈 이 단기적인 그림은 여기 건그래스 볼 때 코스피 200 지수 230과 260 이 사이에서 볼 때는 조금 상방 쪽으로 갔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수익이 좀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극대화되는 것이죠. 현재도 수익이 지금 많이 나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선물과 같이 봤을 경우는 이 코스피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그래프가 이쪽으로 강하게 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내려갈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11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는다. 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상방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방 쪽으로 외국인들이 선물과 그리고 현물을 계속해서 파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좀 크게 본다면 지수가 더 차후에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뒤에 상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현물 시장에서 9월 컷오프 리칭대 이후에 약 3조 정도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선물 옵션을 통틀어서
약 5조 1천억 정도 상방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방향이 엇박자를 내고 있죠. 외국인은 9월 둘째 주 목요일 이후에 하방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상방 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립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전후에서는, 지수가 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을 볼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현재는 지금 손실이 나 있는 구조죠. 옵션만 볼 때, 지금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상태에서는, 손실이 확정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62쪽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230 아래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경우에는 손실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포물선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선물과 같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같이 봤을 때는 윗방향으로 255, 코스피 255 정도에서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구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손실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들 한번 볼까요? 개인의 경우에는 약 1조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1조 4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현재 선물은 선물은 어떻습니까? 자, 선물을 빼버리고 옵션만 봤을 경우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정 구간에서는 지금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는 상방적으로 상당히 이게 큰 폭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수가 급격하게 급등할 가능성은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등가격을 기준으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전후에서는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같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프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는 지금 손실이 약간 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관과 개인들은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성공 투자로 가는 길. 참 실전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대형주 갔다가, 그 다음에 개별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움직이는 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장중에 소폭 오르다가 확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빠지다가 확 급등을 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올라가다가 밀어버리는 경우는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개장 초에, 오르다가 밀리는 것은 이 트레이딩을 하는 세력들이 2시 이후가 되면 그것을 청산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종목,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쌍끌이 종목의 경우에는 종가가 거의 최고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이 건설주에서는 대림산업을 장중에 보니까 양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롯데캐피탈. 롯데 뭡니까? 종목 한 종목 있죠. 좌우지간 몇 개의 종목들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로 종가가 거의 최고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성공으로 가는 길, 성공 투자로 가는 길. 일단 완벽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투자의 핵심이죠. 투자의 핵심. 투자의 핵심. 짐 로저스라는 대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삭을 줬다 죽기만 하면 될 정도의 완벽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한 달 정도를 놓고 볼 때 완벽한 상황이 올 때가 선물 옵션에서도 몇 번 오고,
그리고 종목도 보면 그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코스에 들을 때까지 기다려보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때를 참지 못하고 어중간한 그런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함으로써 실패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 매일같이 수익을 트레이딩 매매를 하더라도 매일같이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과욕을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을 하더라도 좀 완벽한 상황이 올 때 그때 매매를 한다면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효율적인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지간 여러분들이 만든 수익 모델이 있겠죠. 수익 모델. 이 수익 모델이 사정권에 들어올 때만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는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손질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진입할 때마다 다 수익을 내기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의 손실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망설이다가 좀 이렇게 그 손실을 좀 키우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근데 대개 보면은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죠. 왜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지수가 종목이 올라가다가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한 1, 2주 정도 횡보하다가 여기를 탁 튀었어요. 고점. 이 돌파매매거든요. 돌파매매. 이 돌파매매인데 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 진입을 했을 경우 이것이 이제 추세가 맞아 떨어질 경우에는 여기서 단기간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점을 거래가 실리면서 고점을 뚫었다가 뒤에 와서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돌파 실패거든요. 돌파 실패인데 만약에 지지라인이 여기 있는데 지지라인을 깬다 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았더라도 그때는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 장중 보면 올렸다가 약간 밀린 후 그다음에 종가 무렵에 다시 이렇게 양복을 씌우면서 이제 그 다음날 강하게 튀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순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좌우지간 진입할 때 진입 포인트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습관한다면은 좀 투자 성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 습관이다. 이 돈 버는 것도 습관이고 그다음에 잃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다음에 시간 날 때 막 TV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책을 가까이 한다든지 그런 습관이 인생을 바꾸듯이 이 투자도 투자 습관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승호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눌림목 매매를 한다. 그럼 지수가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릴 때, 그럼 눌릴 때 20선까지 눌리는 경우가 5선까지 눌리는 경우도 있고 20선까지 눌리는 경우도 있고 60선까지 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60선을 이탈해 버린다. 그럼 다음에 추세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20선을 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대세 상승기에는 20선 여기가 정확하게 저점 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20선 근처까지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밑에 상당히 오른 종목이 이렇게 위에서 이제 쌍봉이라든지 쓰리봉이라든지 어떤 매도 흔적을 남기고 나서 이렇게 돌 경우에는 20선을 깬다 할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한 후 그 다음에 다음 장세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20선을 깨고 나서 60선까지 무너뜨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선이 지지 라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지지 라인이 이렇게 강할 경우에는 20선과 60선이 정확하게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60선을 기준해서 여기서 진입했는데, 20선을 기준해서 진입했는데 20선이 깨진다 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60선을 내가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60선이 깨지면은 또 손질하고 60선 근처오면은 또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 역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을 매수했다가 막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했다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매매의 맥점이, 그러니까 본인의 매매가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배에 있는 종목들, 이 눌림목 매매 한다든지 이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잡지를 못해요. 야, 저 많이 올라온 종목 어떻게 잡나? 그래, 가는 종목 더 가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물론 순간적으로 좀 눌림목이 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쫙 서가 있는 종목이 또 눌리고 나서 또 가고, 눌리고 나서 가고, 이것이 일정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쭉 내려오는 종목들, 선한 종목들, 이런 종목 잡을 수가 없죠. 많이 올라갔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꼭지를 찍었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진행되지 않고 크게 오른 종목들을 공략에서는 한 번의 그 잘못된 매매로 큰 타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습관,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쭉 신문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막 기사거리가 있나. 그럼 그 기사 내용에서 우리가 또 종목을 찾을 수도 있고, 자중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계좌는 항상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 꾸준한 수익.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실천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경우 종목당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종목이 조금 이렇게 잘못 움직일 경우 잘 버티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근데 20% 정도만 가지고 한다면은 1억에 2천만 원이 종목당 들어가는 거죠. 물론 종목을 너무 많이 분산해버리면 종목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5종목이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느냐. 그럼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내가 리스크를 10% 정도로 본다. 그러면 저게 한 종목당 10% 보면은 이 종목 들어가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총 계좌에 2% 정도 손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총 자금의 2% 정도를 제가 보니까 그 손질 라인을 두는 것이 좀 이렇게 합당하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 타이트하게 하려면은 한 1% 정도. 1% 정도는 장중 요즘은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장중에 저점과 고점이 이게 상당히 크잖아요. 가는 종목들은 이제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쫓아가지 않으면 또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닌 종목도 올라갔다 팍 눌려버리잖아요. 그 고점과 저점의 이 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오르다가 조금 밀리면은 같이 막 매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의 경우에도 하루에 막 7, 8% 올랐다, 7, 8% 빠졌다가 어떤 경우는 실적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예전에 상당히 우락했던 종목들이 거의 한가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려면 그 수익 모델에 입각한 그런 매매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자금 관리, 여기 있죠. 투자의 배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유효하다, 좋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한 종목에 풀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풀 베팅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타이트하게 쫙한 맥점자를 잡아가지고 1, 2% 만약에 2%만 거꾸로 내려도 총 투자 금액이 한 종목에 10% 정도 손해본 거와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2%는 잠깐 사이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왜? 많은 자리의 경우에는 200원만 밀리면은 두선 호가만 밀리면 2% 손해보는 거예요. 사자마자 0.4% 가까이 손실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세금하고. 그래서 2% 정도는 한두 팀만 밀려버려도 그냥 손실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장이 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할 때, 이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분산 투자에서 자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리스크 관리. 투자를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버리면, 한 번 실수해버리면 계좌가 완전 망가져버려요. 이제 쫙 긴장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쭉 수익을 쌓아가다가, 야,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 돈 벌어. 좀 팍 찔러가지고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야지. 이런 과욕이 딱 앞서면은, 이런 욕심이 앞서면은 계좌가 금방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입할 때는 내가 어느 라인을, 어느 가격대를 깨면은
내가 리스크를 하겠다. 이 기준이 명확하다라면은 본인이 만든 수익 모델 상위권에 들어올 때는 일단 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상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좋은 투자 습관을 또 기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수익 모델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자금 관리, 그 다음에 또 리스크 관리, 이런 것이 병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꾸준하게 이렇게 불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정한 후 그 수익 모델에 입각한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그 유명한 그런 그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수익을 못 낼 때도 있고, 또 1년 정도 수익을 못 낼 때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또 한두 달 또 이렇게 빅사리가 날 때도 있는데, 저하지만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본인이 세운 그런 매매 원칙을 지킨다면은, 다음에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다 실적이 좋았었는데, 일단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반짝 반등할 때 그때 한 차례 이익을 챙겼다가 다음에 다시 저가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관심주가 테라세미코인데, 오늘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종가에 좀 밀어버려가지고 차트상의 그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 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차트상의 그림은 조금 이렇게 좋지 않지만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이 음봉이라고 하지만은, 일단 다음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업체이죠. 디스플레이 장비가 약 50%, 매출의 50%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40%, 그 다음에 태양 전지 등 기타 매출이 약 10%, 황금분으로 딱 되어 있죠. 이 회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초고온용 열 처리 장비를 개발하여 양산 공급하고 있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및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국산 장비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 전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여타 유사한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전방 산업인 IT 부분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4분기부터는 장비 발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올 하반기 이후부터 실적이 대폭 호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차트 흐름상으로도 일봉상으로는 오늘 윗골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주봉과 월봉의 흐름은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윗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다 이렇게 눌린 것은 오늘 개별주들이 다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 개별주들이 종목 꼽은 것이 대부분 이렇게 크게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다가 후장에 좀 둘기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날 이게 다시 이렇게 양보를 세운다면은 좋은 또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수급 동향을 볼 때
여기 보시면은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죠.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아래쪽에 보면 개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큰 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한 34만 9천 정도. 그리고 기관들은 100만 주 넘게 매수했죠.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3개월 동안 약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투신들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보면 뭐 외국인과 기관들 이 아래 보면은 연기금이 약 28만 7천 주 3개월 사이에 그다음에 투신이 약 69만 주 정도 그리고 기관 총계가 한 100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33만 9천 주. 그래서 이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기업의 실적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양호하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사주지 아니면 올라가지 않거든요. 누가 사주에 올라가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저점 대비 이렇게 크게 오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현재 매집을 해놓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딱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동안 일봉사로 쫙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거 점선 라인이 있죠? 점선 라인을 오늘 뚫었어요. 장중에 뚫었죠? 이 뚫을 때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매수하는 것이 핵심인데 올라가다가 후창에 밀어버려가지고 오늘 이 돌파는 오늘 돌파는 실패죠. 일단 오늘 돌파는 실패인데 실제는 이 라인을 이 10일 이상의 행보 라인을 뚫을 때 이때 사는 것이 맥점인데 결론적으로는 돌파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은 좀 안정적이죠. 흐름은 안정적이다. 자, 여기 주봉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대량거를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주 정도 쉬었다가 또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게 십자가 이제 내일 상황이 달라지겠죠. 내일 만약에 이제 오늘 빠진 부분을 감싸는 그런 양봉이 나온다라면은 또 이게 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일단 각종 주봉선도 각종 이평선 위에 지금 안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그림상으로 볼 때 이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자, 일봉선으로 볼 때 이 라인, 이 저점이 여기가 얼마냐면은 저점이 19,450원이에요. 19,450원. 이 확실히 찍게 돼요. 그러니까 19,450원인데 이 아래로 깨고 내려갈 경우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 아래로 이렇게 무너질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를 다 제외하고 손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이게 무너지면은 일단은 빠져나온 후 다음에 다시 재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없다. 지금 19,700원인데 저점이 약간 19,450원이니까 19,400원 잡으면은 한 300원 정도 아래쪽이죠. 300원 정도 아래쪽이니까 만약에 그 근처에서 잡은 후 몇백 원 손절 하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몇백 원 정도 손절하시면 된다. 만약에 다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면은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봉을 만들어주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행보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 기간성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9,400원을 깨고 여기 이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19,300원, 19,250원, 19,200원을 깨면은 일단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9,200원. 그러니까 뭐 몇백 원 되지 않잖아요. 일단 오늘 윗거로 달린 음봉 이 자체만으로는 다음날 바로 매수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은 저하중간 이렇게
그 리스크 관리할 이게 그 폭이 가격대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주봉과 그다음에 월봉을 잠깐 보면은, 월봉도 이제 방향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월봉도 보면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이 나타나고 있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 기관성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지만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명확하기 때문에 좀 조정받을 때를 이용해서 적합권에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키시고, 손절 라인은 지금은 그 개별주 중에서 단계를 막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매수가 그 대형주, 낙폭과대 대형주에 집중이 됨으로써 여타 종목들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많이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 풍선이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불거지 넣으면 한쪽에 들어가는 행시. 다시 말해서 대형주들이 올라갈 경우에는 중소형 개별주를 팔아가지고 대형주를 사고, 또 중소형 개별주들이 올라갈 때는 또 대형주를 팔아가 사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코스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거래소도 중소형 개별주, 대형주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철저히 종목 관리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그런 그 작전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또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오늘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지금 보니까 주봉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기, 이 삼성전기가 이때 3일 동안 올라가다가 한 방 또 두드려 맞았죠. 6% 넘게 급락한 후 행보하다가 오늘 한 8% 정도 상승해서 지난번 고점 근처에 가 있죠. 지난번 고점이 52,200원인데 오늘 49,400원 약간 아래쪽에 있네요. 이게 지금 60선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60선인데 이 고점을 뚫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죠.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이 급등은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바닥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봉사로 보면은 그 대량 거래에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고, 만약에 그 주봉상의 20선까지 뚫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이 60선을 뚫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그 저가 매수에 가담할 필요는 있겠다. 이 종목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주식 선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주식 선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60개죠. 60개 종목인데, 오늘 움직인 종목 중에서 주봉의 흐름이 괜찮은 게 삼성전기,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종목이 어떤 게죠? 자, 오늘도 보면은 뭐 올라간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오고, 또 개별주 중에서 또 빠진 종목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보면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이 고점에 와 있죠. 고점에 이 점선 끄는 부분 있잖아요. 점선 끄는 부분을 오늘 약간 돌파했다가 밀려가지고 지금 그 선에 딱 걸쳐 있어요. 이것도 주봉을 보면은 이 선까지 20선이 한 22,000원 정도 되네. 22,000원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의 추가 상승률이 있어 보이니, 이 주봉상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이 박스, 이 장대봉에 거래가를 세우고, 여기도 양봉에 거래 세우고, 여기도 양봉에 거래를 세웠죠. 그래서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종합지수를 한 번 더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방향을 좀 상방적으로 해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큰 흐름은 아직까지는 하방이지만 단기적인 방향은 조금 상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지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러한 종목들은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한번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일단 좀 이렇게 수급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보이고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나타난다면은 이들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롯데캐피탈이네. 롯데캐피탈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고점 근처에 와 있죠. 지난번 한번 탁 급등하고 나서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대량 거래와 함께 양봉을 세웠네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양봉에서 다 거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양봉에서 거래가 있는데 주봉을 보면은 이 선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 선 근처. 그러니까 종목들이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한 10% 안팎,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한 12, 3% 정도. 이 정도의 그 상승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진행되면서 이제 추세 라인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은 아직까지 위쪽으로 강하게 틀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래 일단 앞에서 이 세 종목 다 지금 추세 라인이 걸쳐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롯데캐피탈,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 세 종목은 지금 보면은 그 추세 라인 상단에 와 있어요. 이 상단을 뚫는다면은 약 10% 안팎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라인에 걸려 있죠. 지금 다 똑같아.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주봉상과 일봉상의 그 추세 라인에 다 걸쳐 있어요. 이것도 여기 뚫게 되면은 60선 근처까지는 한번 가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한 8만 원 근처까지는 가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바닥권에서 장대봉에 장대 거래를 세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NC소프트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딱 걸쳐 있죠. 이상하게 보니까 주봉의 그 맥점에 들어온 종목들이 다 이와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양봉의 대량거래, 뭐 꼬리 달린 그런 그 모습이지만 여기도 그래. 여기도 오늘도 거래가 많이 되면서 양봉을 세웠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 120선까지 지금 일단 올라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물론 주봉을 보면은 뭐 아직 급등할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은 일단 20선 위에 안착이 됐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한 18만원 가까이 되네. 18만원이니까 10% 이상의 10% 남짓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조금 눌림목이 들어온다면은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들이죠. 대상. 이거는 보니까 이제 고향 앞으로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향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네. 고향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반등 주고 내려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 1년, 2년, 3년, 4년 동안 올랐죠. 4년 동안 만원짜리가 6만원 근처까지 했으니까 4년 동안 거의 5배 정도 시세를 내고 지금 조금 이렇게 추세가 끊기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볼 때는 반등 올 때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고 있어서는 안 될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은. 연봉상으로 볼 때 큰 추세의 트렌드는 일단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일봉상으로 볼 때도 꺾이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쭉 올라가다가 이제 이 추세를 이제 벗어났지. 그죠? 그래, 만약에 이쪽으로 반응을 틀더라도 한동안 시간과 그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상황의 조정을 거쳐야만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리아연 이 종목도 지금 조금 이렇게 추세가 좀 망가지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 이것도 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도 보면 여기서 실제 삼목치고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깨추로 다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을 무너뜨린다면은 이 고리아연의 경우에도 좀 이렇게 장기적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년 오르고 나서 한 해 조정받고 이번에
옆에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림이 썩 좋은 편이 아니죠. 이 종목의 경우에도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 이 CJ도 최근에 좀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도 좀 이렇게 그 흐름이 조금 나빠지고 있죠. CJ. 이 종목도 쭉 저점을 높이다가 지금 이렇게 위에서 이제 착 무거워지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두들기 맞고 올라가면 두들기 맞고 자 위에서 지금 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라인을 많이 깨고 있게 내려온다면은 이 선을 깨고 내려온다라면은 이 종목도 일정 부분 하방 쪽으로 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 특징이 보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은 큰 그림상으로 지금 하방 쪽으로 추세를 긋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보니까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방향을 지금 트는 그런 흐름이 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 선을 벌써 깼네요. 이 라인을 깼죠.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불가피한 종목이 아닌가. 오늘 많이 빠지기 때문에 다음날 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반등 올 때 일단 물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철강 업종이라든지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다가 지금 오늘 철강 업종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그 매수를 했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가기 좀 어렵죠. 물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위쪽으로 강하게 좀 방향을 틀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좀 기간상으로 조정 많이 오랫동안 거쳤네요. 4년 동안 지금 5년 동안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는 5년 동안. 그죠? 이렇게 큰 산이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도 기술적 반등밖에 없이 늘려고 또 내려오고 옆으로 계속 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다 단기적으로 좀 이용하지 큰 추세를 보고 진입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대제철도 지금 급락하다가 연속 4일 급락 후 이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라가면 또 누르게 맞겠죠.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좀 큰 종목은 한 10% 안팎의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되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통신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통신주 SK텔레콤. SK텔레콤은 계속해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고 계속해서 그 매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고점에서 이거 보면 고점에서 이 조정을 받고 있죠. 이 종목도 지금 당장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다. 최근처럼 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KT의 경우에는 뭐 올라갔던 건 다 원위치 되어버렸네. 지난번에 조금 가는데다 다시 다 원위치 되어버렸죠. KT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반등 이상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이버 이 종목 원래봉 보니까 급등하고 나서 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쌓고 있는데 만약 여기가 무너진다면 이 종목도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이렇게 물량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종목별로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은 자꾸 이렇게 좀 설리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소형 개별주장에서는 좀 이렇게 종목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폭넓게 나타났습니다만은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대형주 몇 개만 반등하고 개별주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종목들이 설리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목표 수익을 좀 낮춰 잡고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